경제 속속 시간입니다. 경제부 김동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정말 온 나라가 혼란스러웠어요. 이 비상계엄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도 상당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한 경제적 비용을 정확히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 원래 경제 침체도 어느 정도 있었고요. 하지만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계엄 사태로 인한 전반적인 경제적 손실은 수십조 원에서 최대 150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네. 특히 계엄 직후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였는데요. 계엄 후 나흘간 국내 증시의 시가총액이 144조 원 증발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팔고 나가는 모습이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계엄 후 3일간 1조 원 넘게 1조 102억 원 규모의 주식을 매도하기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계엄 선포 이후 1,440원대까지 상승했다가 지금은 1,430원대에서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안정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딱 얼마 손실이 생겼다 이렇게 정확한 수치로 계산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뭔가 장기적인 영향 또 간접적인 그런 비용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손실 규모가 더 커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유무형적인 손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단 국내 총생산 GDP에도 악영향이 예상되는데요.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을 대한민국 국내 총생산 킬러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달 한국은행은 내년 GDP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내렸는데요. 계엄 후에 지난 8일 발표한 현대경제연구원을 보면 내년 GDP 예상치를 1.7%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2% 내외인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성장률이 1954년 이후 2% 아래로 떨어진 경우는 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19 등의 영향이 컸던 해를 포함해 6차례뿐인데요. 네. 내년에도 2%를 밑돌 가능성이 큰 상황인 겁니다. 국가 신용등급도 현재 당장 하향 조정이 되진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 같은 불확실성이 이어질 경우 향후 낮아질 위험이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당장은 이번 계엄 사태가 한국의 신용등급에 미친 영향은 크게 있지는 않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비치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면 가계와 기업의 신뢰가 약화하고 공공재정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K-팝, K-푸드 등 K-브랜드에도 일정 부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무형의 손실까지 감안하면 그 비용은 정확히 산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계엄으로 인한 비용이 상당히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이 비용의 청구서는 국민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청구서가 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결국은 5,100만 국민이 이 계엄 청구서에 대해서 오랜 시간 할부로 갚아야 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도 있었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이현희 의원은 자신의 SNS에서 계엄으로 인한 1인당 지불 비용이 최소 600만 원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고환율이 미치는 영향부터 살펴보면요. 해외 주재원의 월급과 유학생들의 생활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게다가 산업계는 경기 침체에 환율 방어 비용이 더해져 부담이 커집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물가 상승으로 국민들에게 돌아오게 되겠죠. 예. 외국인 관광객 감소로 여행업계나 관광지의 수입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여러모로 우울한 연말이 되어가는 모습입니다. 네, 정말 우울한 연말이 맞는 게 저희 주변에서도 송년회 모임 이런 거 많이 취소가 됐잖아요. 보통 연말이면 연말 특수라고 자영업자분들이 연말 대목을 좀 기대하시는데 이렇게 연말 특수가 사라지면서 자영업자분들이 특히 힘들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이 연말에 송년회를 많이 하잖아요. 이런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은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엄 사태로 인해 송년회 등 단체 예약이 취소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소상공인 연합회가 실시한 소상공인 경기 전망 긴급 실태 조사를 보면요. 응답자의 88.4%는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습니다. 매출이 절반 이상 감소했다는 응답도 36%나 됐습니다. 연말 경기 전망도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한 소상공인이 62%였습니다. 이런 매출 감소뿐만이 아니라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대출 심사 문턱도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영 악화와 자금 조달 어려움을 동시에 겪게 된 겁니다. 정부의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상태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한 목소리로 송년회 재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탄핵안 가결을 공표한 직후 취소했던 송년회를 재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의 연말이 조금 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취소했던 송년회 재개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영업, 소상공인, 골목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네, 우원식 국회의장의 송년회 동료 메시지 듣고 왔습니다. 정말 다들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와중에도 실적 잔치를 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요. 어딘가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금융지주들입니다. 올해 사상 최대 실적 잔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말 내수 경기가 꽁꽁 얼어붙었지만 주요 계열사인 은행들의 높은 예대 금리 차를 바탕으로 막대한 이자 이익을 거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요. KB, 신한, 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의 4분기 당기순이익 전망치는 총 2조 4,30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보다 무려 80% 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올해 연간으로 보면 총 16조 9,245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1.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역대 최대 실적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시중은행들이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방침에 가산금리를 높게 유지하면서 예금과 대출의 금리 격차가 확대된 덕분으로 분석됩니다. 금융사들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환율 급등으로 저마다 비상영행에 돌입했다고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런 화색을 감추고 표정 관리 중인 분위기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다들 너무 힘든 와중에 금융지주만 이렇게 실적이 좋으면 좀 나누자, 좀 상생하자 이런 압박이 커질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다들 어려운 상황인데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 금융지주들의 상생 금융 압박이 한층 거세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아까 자영업자 얘기할 때 어려움을 말씀드렸는데 이 비 올 때 우산 뺏기식 영업을 하면 안 되겠지만 은행들은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심사 문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카카오뱅크, K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들마저도 올해 들어서는 취약계층 대출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인터넷 전문은행 3사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규모는 1분기 1조 4,812억 원에서 3분기 1조 83억 원으로 매분기 감소하고 있는데요. 은행 문턱이 이처럼 높아지게 되면 어려움을 겪는 중저신용자들은 2, 3금융권으로 밀려나 결국 대부업체까지 손을 뻗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은행들이 상생금융, 포용금융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수익만 추구한다는 비판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자, 내일부터 시세 8억짜리 빌라 한 채를 가진 집주인도 청약되는 무주택자 자격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침체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88 대책을 통해 발표한 조치인데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내일 공포 시행됩니다. 예. 내일부터 수도권에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빌라 한 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공시가격 5억 원이면 시세로는 약 7억에서 8억 원 정도 되거든요. 웬만한 빌라 한 채 소유자 대부분이 무주택자로 간주돼 1순위로 청약에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지방에서는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네, 빌라를 소유했을 때 얻는 일종의 혜택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빌라 같은 비아파트 시장이 침체된 이유도 궁금해요. 네, 앞서 말씀드린 정책은 아파트 청약 때 이 빌라 소유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 빌라 수요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전세 사기와 역전세 여파로 빌라 등 비아파트 수요와 공급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인데요. 올해 들어 10월까지 비아파트 누계 매매 거래량은 12만 6천 건으로 작년보다 33% 감소했습니다. 이는 10년 평균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 비아파트 착공 물량도 급감한 상황입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2만 9천 가구에 불과한데요. 작년 착공 물량을 보면 7만 3천 가구인데 이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네, 그렇네요. 자,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삼겹살 저도 참 좋아하는데 1인분에 2만 원을 넘어섰다고요? 네, 올해 먹거리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올해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주요 외식 메뉴의 가격을 보았더니 평균 4%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김밥, 자장면, 비빔밥 등이 많이 올랐습니다. 서울 지역 기준으로 김밥은 지난달 3,500원으로 5.3% 올랐고요. 자장면은 7,423원으로, 비빔밥은 11,192원으로 5% 올랐습니다.
삼겹살은 200g 1인분에 20,083원으로 2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네. 소고기뿐만 아니라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기도 부담스러워진 것 같습니다. 삼계탕도 지난달 17,629원으로 올해 들어 20.5% 올랐습니다. 전반적인 고물가 현상 속에 외식 물가도 올해 내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월급도 1년에 4%, 5% 이렇게 오르면 좋을 텐데 월급은 그만큼 안 오르잖아요. 정말 주머니 사정이 팍팍한데요. 내년부터 또 오른다고요? 네, 내년에도 여전할 것 같습니다. 수입 물가가 계속 불안하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비상계엄 사태로 환율이 크게 올랐잖아요. 이것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한때 1,440원을 넘은 원달러 환율은 지금 1,430원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수입 물가가 상승하면 해외에서 들여오는 각종 식재료 가격이 오르면서 시차를 두고 외식 물가를 밀어올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쏙쏙 경제부 김동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